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토요일 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주민 동의를 전제로 군 관사를 짓겠다고 한 약속을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국방부의 강제 철거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고 낱마처럼 얽힌 해군기지 갈등을 풀 해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룡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데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여기에 머물 군인들을 위한 군 관사를 짓는 공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정 주민들이 군 관사 건립에 반대하자 해군은 주민 동의를 전제로 군 관사 건립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지난 토요일에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주민들의 농성 천막을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강제 철거했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큰데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위성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원희룡 도지사가 들어와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명예회복들을 해나가고 그것을 가지고 강정 해군기지 문제를 좀 풀어가고자 했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진행되어 왔고 군관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와 해군당국 그리고 강정마을이 함께 이렇게 풀어왔었는데 그 문제를 전격적으로 행정대 집행을 함으로써 그 문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간 이제 강정마을 주민들은 군관사 문제는 우리 이제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랑 합의하고 좀 풀어나가자. 그리고 강정마을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화를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깨지게 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해군기지 갈등이 풀릴 수 있는 듯한 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시점에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서 이런 게 좀 더 꼬이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승석 변호사께서는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상호 신뢰의 원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법 관계에서도 상호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은 공법 관계에서도 당연히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해군이 강정 주민들과 사이에 우리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군관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공권력을 동원해 갖고 말이죠. 강제 철거해서 그 부지를 솔직히 이제 점거를 했거든요.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에 비춰봐서도 그 수단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단이 좀 부적절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신용인 교수께서는 이번에 국방부 행정대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신뢰의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해군 참모총장이 주민이 동의 없이는 이 군관사를 강정마을에 짓지 않겠다 그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마을 주민들한테 편지도 써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고건일 위원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해군이 이런 편지까지 보냈다. 해군 말을 좀 믿기는 어려운데 이거 믿어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해군 참모총장이 편지까지 보낼 정도로 하면은 그거는 믿어도 될 만한 거 아닙니까? 일단 마을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조언을 했었는데요. 그 뒤로 마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마을의 입장을 밝혀야겠다 해서 주민총회를 열어갖고 투표를 했었습니다. 투표를 해서 반대가 114표, 찬성이 3표, 무효가 1표. 그래서 압도적 반대 결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 마을의 공식 입장은 압도적 반대다. 따라서 주민 동의는 없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통보를 했으면 일단은 해군 참모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마을 밖에 또는 뭐 다른 곳에 이렇게 짓는 것이 어떤 신뢰 문제상 당연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해군이 강행하겠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대체부지라는 합리적인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부지를 받아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대집행하는 거는 이건 신뢰의 문제에서 아주 큰 문제다. 제가 여기 강정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데 주민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해군이 말은 콩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불신이 큽니다. 결국 해군기지 문제가 이렇게 꼬인 핵심은 저는 불신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해군이 아주 신뢰를 크게 깨물어서 이 불신이 골은 더욱더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 불신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해군과 마을 주민들과의 신뢰관계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직접 이 군사기지 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홍기령 위원장께서는 이번에 국방부 행정대집행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불법적이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정대집행했던 자리가 물론 국방부 소유로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 자리가 사실은 도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도로로 되어 있다는 건 도로는 관리가 사실은 서귀포시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되는 것이고 만약 행정대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에서 했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방부가 나서서 했다는 것은 되게 불법적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주민들의 신뢰가 깨지고 기만했던 상황이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민들을 기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번에 국회 예산 배정 과정에서도 사실은 충분하게 국회 안에서도 논의했던 것은 이 군관사 관련 예산은 사실 수시 예산으로 배정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회가 이 문제를 심각성을 알게 됐고 그래서 국회에서도조차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도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했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되게 어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는 또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였다.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또 하나는 원도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도정이 이번에 이중적 플레이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군관사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건축 허가를 내줬어요. 건축 허가를 내주고 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게 이게 이중적 플레이였다 좀 판단하고 오히려 처음부터 사실은 이 심각성이 제주도정이 알았다고 하면 처음부터 오히려 군관사 허가를 내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홍기령 위원장께서는 이 행정대집행의 불법성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들은 조금 더 있다가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오늘 토론에 그 해군 그리고 국방부, 제주도 관계자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참석을 부탁을 했었는데 모두 다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전화로나마 해군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강동길 제주민군 복합항 건설사업단 계획통제실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예, 강동길 대령입니다. 간략하게 해군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해군이 군 관사를 왜 건립하려고 하는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2007년 제주해군기 유치 당시 찬성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필수 작전 요원과 그 가족이 거주할 최소한의 간사도 기지 인근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규모는 9,407제곱미터의 부지에 4천 규모의 건물 5개 동 72세대입니다. 예, 72세대의 군관사를 지금 건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직접 들었겠지만 신용인 교수께서도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주민 동의를 전제로 군관사를 짓겠다 이렇게 편지까지 주민들한테 보냈는데 지난 토요일에 국방부에서 농성천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게 된 배경 이게 참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행정대집행은 제주민군 복합항 완공 시점에 맞춰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장병 중 작전 필수 요원과 그 가족이 거주할 군관사 72세대 건립을 계획된 공기인 2015년 12월에 마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자님께서 이제 총장님이 이제 서신으로 동의 없이는 군관사 짓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편지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단지 과거 616세대하고 384세대를 건립할 때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나 72세대는 9,407제곱미터로 주민 동의는 제외됩니다. 예,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 72세대 9,000제곱미터여서 주민 동의가 이제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군 관사를 지을 대체부지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해군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예, 제주도가 제시한 대체부지를 검토한 결과 토지 수용, 각종 인허가 절차 및 대체부지 내 분묘이장 등의 여러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3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체부지에는 해군이 필요로 하는 2015년 12월까지 군 관사를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해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72세대도 2013년도에 시작하여 2015년도에 완공되기까지 3년이 소요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제주도가 제안한 대체부지를 수용을 할 경우에 최소 3년의 기간이 걸려서 올해 말까지 군관사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소강 상태였던 지금 해군기지 갈등이 이번 일로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 해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 군은 찬반을 떠나 강정마을 주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일손 돕기 봉사활동, 환경정화활동, 태풍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대민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공사 현장도 주민들께 적극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후반기부터 정기할 함정들이 시험 운항을 위한 입항을 하게 되므로 마을 주민 초청 행사, 주부식과 물품 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함정 공개 행사 등을 추진하여 강정마을과 서귀포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해군 측의 입장을 잠깐 들어봤는데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아까 신뢰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군 쪽 입장은 주민 동의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지만 그 규모보다 지금 축소돼서 72세대 9,000제곱미터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신뢰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해군 측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신효인 교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해군 참모총장이 마을 주민에게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딱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면은 고건일 위원장님으로부터 저도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편지를 받았다는 거를 이게 진실 게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진실 게임으로 가는 것 같고 지금 그래서 과연 편지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야 그거야 뭐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라고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해군 측의 답변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원래 동의 없이 안 짓겠다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있지만 그거는 소위 10,000평방미터를 넘어서는 경우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동의를 의미하는 거고 지금은 10,000평방미터 이하니까 동의가 필요 없는 거고 따라서 해군이 동의 없이 안 짓겠다 한 그 말은 전제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지 아예 처음부터 주민이 동의 없이는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이 동의 없이는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딱 하시는 건지가 제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정리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시당초 주민 동의 없이 군관사를 짓지 않겠다. 어떤 규모든지 이렇게 발언한 적이 없다면 문제는 확 달라질 거라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그런 발언이 전혀 없었다면은 이거는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 만일에 법적으로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그때는 동의 없이는 안 할 것이고 동의가 필요 없는 동의 요건이 필요 없을 때는 역시 동의 없이 가능하다. 뭐 이런 취지 이야기는 사실 구태의 약속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걸 해군이 약속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약속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주민 의사를 존중해서 동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약속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해군 측 입장을 뭐 간략하게나마 들어봤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 제가 보충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군의 입장을 제가 살펴보면요.
대지 부지가 10,0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동의 절차를 안 받아도 된다. 예. 그래서 72세대만 우선 짓고 계속 증축 개념으로 계속 앞으로도 4, 5회 정도 해서 막 목표 한 600세대 가까이를 이 부지에서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쉽게 예를 들면은 안덕면 그 아덴넬 리조트 경우에도 원래 그게 환경영향평가 현재 규모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쪼개기 수법으로 해서 사회나 증축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KBS에서도 그걸 지적을 해서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 해운도 아마 그런 좀 잔꾀를 좀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부지가 지금 3,000평이거든요, 지금. 예. 부지에 600세대 정도 얼마든지 군관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600세대를 지으면은 좀 크게 해서 지으면 이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그 주민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그래서 우선 72세대만 좀 지어놓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축해서 아마 몇 년 이내에 아마 그 목표를 전부 다 달성을 해보겠다는 그런 아마 좀 술수를 좀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은 그 과거에 뭐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건 진짜 사탕 발린 소리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권력을 과연 집행을 해서 국민들,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신뢰를 갖고 서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참 의문스러워요. 예, 일단 뭐 두 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그 다른 견해 때문에 해군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자세하게 했으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군 측이 앞으로라도 좀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내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성근 의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결국 이제 일반 개별 허가인 경우, 일반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사항 자체가 해군 기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항 자체가 다른 거죠, 사실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과 갈등의 당사자로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요구한 것이고 저는 그걸 약속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을 이제 뒤집어서 72세대는 뭐 동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게 말을 뒤집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체 부지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 자료를 보고 있는데 강정동이 21,108평방미터를 제공하게끔 돼 있고요. 네. 실제 이제 뭐 다른 사항은 다 정리가 돼 있고 건축 부지 내 묘기 사기이장 4기가 있는데 4기만 이전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잘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명분인 거죠, 사실은. 그곳에 하지 않게 지금 현재에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그곳에 하기 위한 대체 부지는 필요 없다라는 그 명분이라고 봅니다. 실제 대체 부지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예. 여전히 지금도 다른 대체 부지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해군이 도민들께 가져야 될, 강정 마을 주민들께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해군은 지금 그 대체 부지를 수용할 경우에 공사 기간이 3년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부지를 수용할 수 없다. 빨리 시급하게 군관사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다. 행정의 협조가 없을 때는 그렇게 걸릴 수 있겠지만 행정이 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행정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뭐 인허가 절차 금방 진행이 되죠.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홍기령 위원장님 어쨌든 지금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계속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데 최근의 행정대집행 그리고 금방 들은 해군 측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얘기 들으면서 계속 이때까지 경험했던 얘기인 거죠. 일방적인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우리는 그 주민 동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다 전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이 방안들을 해결할 것이냐. 사실 이 방안을 해결한다고 하는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해야지 자기들 그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그냥 쭉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가 그 뭐
해군에서 지금 해군하고 원수가 된 상황인데 예. 누가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하겠습니까? 그건 거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것을 이번에 행정대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볼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국방부가 용역은 거의 80여 명을 이렇게 고용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왔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만적이고 폭행을 일삼아서 주민들 특히 그 마을 어르신들 실질적으로 손으로 질질 끌고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주먹으로 그 어떻게 보면 인치를 가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왔던 행위들이 과연 이런 것이 과연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갈등을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뭐 하는 과정 안에서도 그 용역은 사실은 국방부에서 고용한 거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고용해서 했다고 하면 사실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주민들 신체적으로 물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 집행자들은 시설물만 철거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을 끌어내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을 이동시키고 이런 행위들은 오히려 그 용역이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직접 나서서 그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되게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또 경찰인 거죠. 하는데 사실은 그런 폭행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그 용역의 지시를 받거나 용역하고 동조해서 오히려 주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폭행하는 것 이 문제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까 해군이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럴 의사도 없을 것이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이빨림에 불과할 것이다라고밖에 저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폭력적인 그런 문제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그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을 보면서 당초에 해군에서 주민동의 이거를 좀 특별하게 강조했다가 국방부가 서둘러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이유가 좀 궁금한데 혹시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영인 교수님. 제가 해군의 속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네. 혹시 뭐 좀 이렇게 뭐 이유에 대해서 뭐 신문 보도를 보니까 뭐 청와대 개입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진실이 뭔지는 사실은 뭐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기본적으로는 좀 우리 제주도민을 좀 우습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도세도 약하고 1%밖에 안 되잖아요. 또 변방이고 하니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뭐 별탈이 없지 않겠나. 그러한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 국방부가 왜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원래 처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입장을 그냥 고수한 것이지, 뭐 중간에 뭐 이게 이런저런 얘기가 뭐 대체부지로 간다, 뭐 한다 얘기가 있었지만, 저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방부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해군 측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론적인 것입니다. 주변에 뭐 이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사실은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 안에서도 쭉 보면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아까 주민동의를 구하겠다 사실 그 토지 수용할 때도 주민동의를 구하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강제 수용하지 않겠다고. 근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는 사실 다 토지도 강제로 다 빼앗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추진의 이 과정들을 쭉 보면 국방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의 동의나 누구의 절차나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행정대집행하는 과정 안에서도 다 보여졌다라고 하는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뭐 조금씩 이제 말씀이 있었지만 이 대체부지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 해군기지 갈등을 풀기 위해서 원희룡 지사가 대체부지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강정마을 좀 이렇게 외곽에다가. 근데 이제 국방부는
공사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대체 부지를 수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조금 전에도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 그 국방부 행정대집행이 있고 나서 제주도는 그 유감이라는 발표는 했는데 사실 지금 이 강정 마을의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별다른 후속 대책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이런 태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제주도가 어떤 방향에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석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그 해군이 그 기지 옆에 군관사 부지 3,000평을 매입한 거는 최근에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예. 그 의도가 결국은 대체 부지가 아니고 그 기지 옆에 군관사를 이제 만들겠다는 애당초의 의지를 바꾼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체 부지 마련해서 뭐 하겠다 하는 거는 그냥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지 결국은 속내는 군사기지 옆에 군관사를 만들겠다 하는 뜻이 절대 굽혀진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한 600세대 들어오게 되면 군인 가족이 상주 군인 가족이 한 2,000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전통 강정마을 주민들 한 2,000명하고 예. 군인 가족 2,000명이란 새로운 그 강정 주민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 문화의 충돌 현상만이 아니고 주민자치 이사 결정하는데도 상당한 지금 집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을 제가 옛날에 사회협약위원장 있을 적에 해군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군관사 문제는 걸린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 입장에서는요, 저는 건축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72세대 지금 건축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건축 허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기 수법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600세대 다 내줘야 됩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막아야 됩니다. 막고 대체 부지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아까 말한 그 군인 가족과 기존 경정마을 주민들과의 어떤 문화적 충돌 문제라든가 이런 갈등 문제를 좀 이 거리를 좀 떼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맞부딪히면은요 갈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제주도가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해서 해군을 좀 설득시키고 기존 뭐 72세 건축허가 난 것 취소시킬 수는 없다지만 그걸로 끝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해군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그 도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제주도가 지금 건축허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활용해서 해군이 대체 부지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유성곤 의원께서는 최근에 제주도의 지금 태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홍기룡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행정대집행이 나오게 되어진 거는 도가 건축허가를 해준 데 있거든요. 사실은 예. 건축허가를 해준 데 있어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이제 뭐 이렇게 후보 당시에 민군 복합형 갈등 관련해서 공약을 발표했는데 해결책으로 진상규명, 명예회복, 공동체 복원, 생태관리,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사실은 강정 마을의 진상조사와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의 72세대 건축허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도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대체 부지의 물색이라든가 예. 아니면 다른 방안들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당국에서는 유감 표명 발표에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예. 중요한 것은. 그래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다 이제 끝난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새로운 대체 부지를 찾는 노력 그리고
지금 대체부지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 실제 1년 정도의 공사 준공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행정 노력을 하겠다. 이런 피력들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제주도가 갖고 있는 행정 권한을 이용해서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용인 교수께서는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을 건데 이 해군기지 갈등을 풀기 위해서 제주도가 그 권한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주도의 권한 활용을 이야기하기에 좀 앞서서요. 저는 오늘 아까 그 해군 쪽의 해명도 좀 들었는데 먼저 해군이 정직해야 돼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홍기령 위원장님께서도 강제수용, 토지 강제수용 안 하겠다고 해군이 공언하다가 결국 때 되니까 강제수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강정 주민들이 해군이 항상 뒤통수 친다. 해군이 말은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요번 군관사 문제도 뭐 주민동이 말한 적 없다라고 지금은 또 오리발을 내밀는데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결국 주민동의를 전제로 해서 풀겠다고 그래놓고서 다시 또 대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정직하지 못한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 처사가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공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무기, 식량, 신뢰다. 그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게 신뢰라고 그랬거든요.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 자체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해법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일단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도지사가 해야 될 처신은 무엇인가? 제주 자존을 위해서라도 저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그 대집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 중단하고 대체부지 받아들여라. 그렇게 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나갈 때 또 도민들은 힘을 도지사한테 실어줘야 된다 봅니다. 그래야지 해군이 이제 반응을 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처럼 뭐 해군이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그냥 유야무야식으로 이러면은 해군은 또 거짓말하고 또 필요하면 또 강공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결국 골병 드는 건 강정 주민들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지사는 저는 이번만큼은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의 어떤 단호한 대처, 공사 중단까지 포함하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 제주도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그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전혀 대응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상황 파악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군에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지금 원희룡 도정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름의 좀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게 청사진인 거죠. 한여로 원래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평화의 섬 선언한 지 10년 되는 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앞으로 해군기지 문제가 갈등 요인이 계속 해왔지만 이러한 상황 안에서 제주도정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앞으로 도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그런 계획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분명하게 이거에 대한 그 계획에 따른 대응이나 해군이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대응하거나 어떤 대안 그 방안들을 마련했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좀 없다. 그리고 앞으로 10년도 이렇게 갈 거냐. 그냥 아무런 대안 없이 계획 없이 그냥 해군기지 갈등은 갈등으로 놔두고 그냥 계속 다른 길로 갈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주도정이 앞으로 제주도의 앞으로 방향에 대한 비전에 대한 청사진이 분명하게 있고 이 청사진 안에서 해군기지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대응할 수 없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더 짧게 이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강정마을에 대한 문제인 거죠. 강정마을 관련 지금 해군기 지금 되는 과정 안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명하게는 민군 관광 미항입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인데
이거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해군기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인식을. 예. 사실은 실질적으로 해군기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우리 도민들한테 막 알려낸 것은 이건 해군기지가 아니라 예. 관광미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관광미항과 해군기지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주도정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이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입장이 지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해군기지고 이거는 그냥 국방부가 진행하면 제주도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자세로 일관하기 때문에 저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제주도의 어떤 그 종합적인 향후 계획이 없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해군기지가 공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국방부 해군이 어떤 그 강행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중간에서 제주도가 중재 노력을 기울인다고는 했지만 별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인데 과연 제주도가 가운데에서 중재 노력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뭐 공사 중단을 포함하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제주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방부를 상대로 우리가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편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과연 제주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활용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위성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거죠. 사실은 중앙정부의 해군기지에 관련한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에 대한 게 갖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인식이 강정 문제를 우리의 제일 문제로 보고 제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들을 덮어놓겠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저는 해군 측과 이렇게 해군 측에 맞서서 도지사가 행정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선순위가 밀려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에 밀려 있기 때문에 그저 이제 해군에 적당히 좀 대응하는 척 하면서 해군의 입장을 전부 다 수용하고 있는 편이죠. 그 역사가 지난 9년의 전 역사라고 봅니다. 좀 더 단호했다라면 지금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좀 벗어난 얘기지만은 지금 우리 그 강정 마을 발전 계획 안에 투자되고 있는 국비도 전부 다 광특회계로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주도가 쓸 수 있는 재원을 거기다 전부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입장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우리 지역의 지난 9년간의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이 강정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좀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지사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탁방지망으로 더한 해양 오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공사 중지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결국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쪽이 협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권한은 있는데 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 중요한 이유가 해군기지 갈등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 특히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제주도가 해군기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 사업들을 추진을 하려면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잘 풀어야 되는데 해군기지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면 제주도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좀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는데 유성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시각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도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우선순위에 놓고 계속 그 강하게 단호한 대처를 해군 쪽에 취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 김승석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터닝 포인트해야 될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정전에는 주로 이제 공유 수면 매립, 예. 항만 개발, 군사 기지로서의 항만 개발의 문제점, 그거에 대한 도지사 갖고 있는 권한 행사를 적절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 쟁점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군관사 걸린 문제는 예. 항만건설하고는 이제 분리된 거거든요.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입니다. 예. 토유에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적용된 개발 행위 제한 문제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예. 또 뭐 건축법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도지사가 이 군관사 건립 문제는 그런 이제 법률적인 검토 문제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 발전 계획, 강정 주변 마을 지역 발전 계획에 군관사 한 600세대, 50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지역에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계획을 써야 되고, 그랬을 적에 이게 아니다라면은 강정 마을에 떠나서 다른 외곽 지역으로 옮기도록 뭐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안 해보고 지금 갑자기 해군이 그 옆에 기지 옆에 72세대 짓겠다고 해서 땅을 사놓으니까 건축 허가를 덜렁 해줘버린 셈이거든요. 예. 건축 허가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예. 지금 현행법상. 그 해군은 그걸 이제 그 쪽에서 들어오는 걸 어디서 뭐 아이디어를 뭐 이렇게 자문 받았는지 모르지만 10,000제곱미터 미만의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야금야금 이제 해서 들어와서 해당 목표인 500 내지 한 600세대의 군관사를 짓겠다는 예. 그런 의도를 사실상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도지사가 이 국방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를 다시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 그리고 지역 발전 계획에 미치는 어떤 그 역기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사전에 차단하고 갈등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한 접근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말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제주도정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보여줘야 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 문제이거든요. 예. 제주도로 환경을 빼놓고 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서는 지금 환경조사, 사후 환경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금 연산호 군락지를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강정 앞바다에 해양 생태계가 계속 바뀌고 있고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환경을 살리겠다고 하면 이 문제만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예. 철저하게 본인 입장, 환경만큼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훼손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공사 중단해야 한다. 공사 중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든 말든 해야지. 사실은 그렇게 전임 도정부터 계속 도정은 환경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환경 도시 막 얘기하고 있지만 예. 전혀 환경에 대해서 지금 강정 앞바다가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어떤 행위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주민들이 그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면 도지사가 사실 이번 행정대 집행할 때도 왔었어야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탄압받고 있는 이 상황의 현장에 왔었어야 하고 그러한 입장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나는 어떤 지금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예. 사실 도지사 입장에서는 강정 문제에 올인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다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협상해야 될 문제도 있고 다른 건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뭐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요. 저는 근데 요 군관사 문제만큼은 과연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편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2008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에 해군이 제주도의 강정마을 근방에 강정마을 부근에 어떤 600세대 정도의 군관사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때
그때 도가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곤란하다 그러면은 그냥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근데 도가 해군한테 강정마을 내 군관사 가능하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예. 통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도가 다시 또 좀 줄여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2014년 10월에 이제 건축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집행이 가능한데요. 만일에 도민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더군다나 해군에서는 어쨌든 간에 주민 동의 없이는 짓지 않겠다 이런 말도 있었으니까 주민 동의 받아와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했다고 해서 중앙정부 협상에서 문제될까요? 아닐 거라고. 그리고 처음에도 해군이 협조를 요청했을 때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어려움이 있으니 대체 부지를 처음부터 고민해라. 이렇게 했을 때 중앙부처하고 문제가 됐을까? 아니라고요. 그때는 그냥 해군의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도편이대로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 와서 즉흥식으로 땜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도도 이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민의 편에 쓰겠는가? 이 사안이 왜 심각하냐 하면은요. 만일에 이거를 그대로 유야미야 넘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제주도 내 어떤 마을도 주민의 의견 구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는 선례가 되는 거예요. 2011년인가 그때 도에서 강정마을 안에 군관사 그 설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통보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제가 알고서 강정마을에 확인하니까요. 제대로 주민 의견 수렴할 절차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위 그 국가안보사업 또는 국책사업이란 타이틀을 거는데 좀 미묘한 부분이 있다면은 주민 의견 그 수렴 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상태에 밀어붙여도 되는 이런 전례를 남기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중앙정부하고 협상이나 다른 어떤 사안들에 관해서 곤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도가 처음부터 주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세심히 챙겼으면은 이 부분은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죠. 예. 잠깐. 제가 한 가지만 거기서 더 보충을 하겠는데요. 그 현행 그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건축법에 의한 이제 건축 그 조례심의위원회 이런 것들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주민 동의 절차가 있느냐를 이제 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의 자료로.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참 첨예한 문제인데 주민 동의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 허가가 이제 나버린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주민 동의 절차를 좀 받아오세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오십시오 해서 이제 조건부로 이제 이 건축 허가 신청을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벌기죠, 일종의. 그러면서 좀 유도를 해서 서로 이제 도하고 국방부 또는 해군과의 서로 이 이견을 좁히면서 또 무슨 뭐 대체 부지를 구해버릴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오케이 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조건부로 이제 주민등록 받아오면은 건축허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으면 좀 더 시간을 벌면서 이런 문제를 좀 부드럽게 좀 풀 수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해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해군 입장에서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도가 좀 더 적극적이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군관사 대체 부지 이건 안 된다는데 그럼 다른 부지 알아보고 또 가능한 부지 물색해서 후보지 여러 개 주고 행정력이 도와주겠다 이러면 사실 해결될 수 저는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군에서는 꼭 필요한데 도는 한 군데 알아보고 이거 되겠어요? 안 되는데 이래서 문제가 끝나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도가 충분히 우리 도가 갖는 행정행위라든가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을 둘러싼 문제점 그리고 해군과 국방부, 제주도에 그동안 보여준 태도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를 좀 짚어봤는데 지금부터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그리고 그런 문제들,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국방부의 행정대집행 이후에 상당히 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 시민단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단체 그리고 강정 주민들 입장에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 이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홍기룡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번 행정대집행이 진짜 합법적이었느냐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법리적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서 문제 좀 알려내는 부분하고 사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강정 문제들을 어쩌면 그 전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대를 해서 알려내기도 하고 아까 뭐 얘기했던 그 지금 해양 생태계 파괴되는 문제라든지 마을 주민들의 아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그 다각적인 방법으로 도민들과 국민들한테 알려내는 일이 좀 필요하겠죠. 또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제주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정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내면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해군이 진행하고 있는 부당성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런 일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시민단체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행정대집행의 불법성을 법리적인 검토 포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 국방부의 행정대집행 있기 전까지는 해군기지 문제가 좀 풀리나 이런 기대감이 살짝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행정대집행 이후에 다시 이게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이런 형국이 되고 있는데 행정대집행이 갖고 올 파장 그리고 앞으로 우려되는 문제점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유성권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강정마을에서 이렇게 군관사를 짓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진상조사에 이제 하기로 합의를 했고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로 이제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이제 갈등을 조정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제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사실은. 새로 이 갈등 문제를 새롭게 정리해야 될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우리 도민사회 모두가 다시 관심을 갖고 다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그 군관사 문제에 대해서 그 강정마을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승석 변호사께서는 이번 행정대집행 이후에 우려되는 점 그리고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끼치게 될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공권력을 동원한 그 행정대집행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야 된다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말이죠. 좀 정서적으로 좀 저지하고 마을 평화를 위해서 좀 시위하고 그러는데 법대로 하겠다 해서 전부 다 그런 물리걸 동원해서 말 안 들으면 구속시키고 형사처벌시키고 예. 이게 옛날 그 권위주의 시대적 그런 그 어떤 공권력 발상이거든요. 이거 지금 하면 안 되죠. 국민의 정서, 강정마을의 정서를 파악하면서 같이 느끼면서 하는 그런 새로운 민주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없어요. 예. 현 정부에서는. 강정의 고통이나 눈물을 어루만지고 닦아주려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이 소통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는. 군관사 걸리면 종전의 군사기지, 항만 군사기지 건설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이건 마을하고 직접 부딪히는 문제예요. 마을 사람들하고. 이럴수록 소통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기존 갈등이 더 수십 배로 더 증폭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정부나 제주도나 이걸 알고 정서적으로 접근해서 위로하고 이제 대체 부지를 만들든가 해서 이걸 풀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갈등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대체 부지를 포함해서 이 군관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 풀리지 않을 것이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행정대집행 이후에 진상규명 작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갈등 해소 방안들이 이제 제시가 됐었는데 이게 다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군관사 관련돼서 행정대 집행이 벌어지고 그 이전에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던 해군기지 갈등 문제가 이 해소될 여지가 없어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기령 위원장께서는 그 측면에 대해서 과연 강정마을 주민들이 어렵게 그 진상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명예회복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는데 이번 행정대집행 이후에 과연 이런 방안들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사실 마을의 입장에서는 마을 총회에서 사실 결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를 받아들이는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군관사를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진상조사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지금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마을의 입장이 그겁니다. 사실 또 이 상황에서 지금 그걸 받아들이기가 지금 분위기도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상황이 되게 안타깝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강정 주민들만 이제 이 사태가 또 아픔이 더 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또 아픈데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아픔을 가하는 이런 상황이 와버렸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앞으로 다시 이걸 어떤 봉합하겠다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하나 이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등이 더 증폭되고 더 확대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확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유성훈 의원도 나와 계시지만 보도 필요하지만 도도 역할도 필요하지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의회 안에서도 이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좀 풀어나가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정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어쩌면 정치권들도 전부 다 이 문제에 그 강정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해군기지 갈등,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 어떻게 좀 마련을 해야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용인 교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더 증폭될 걸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해법을 생각한다면 이제 문제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정마을과 관련된 문제, 제주도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강정마을에 가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그 현수막 내용이 보니까 평생 원수되어 살아보자 해군 XXX더라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야, 해군이라는 거는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 존재인데, 그잖아요. 국민을 지켜주는 존재인데, 오히려 강정마을에서는 국민이 점령군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그렇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강정 주민들이 이 해군에 대한 불신, 이게 해소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해군이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해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또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지 자격은 있는지 사실 그동안의 행태를 이렇게 보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영원한 평행선이 그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또 심각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군기지하고 군관사는 저는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하고 싶은데요. 군관사 문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해군이 협조 요청을 했을 때 도에서 아무런 절차 거치지 않고서 가능하다 통보하고 결국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도는 축소를 좀 요청을 하고 해군 쪽에서는 주민 동의 없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밀어붙여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만일에 그대로 용인이 됐을 경우는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는 타이틀만 걸면은 제주도 내 어떤 마을에서도 주민들의 의사 완전히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아주 나쁜 선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거 고민 제대로 해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는 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보면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주권은 누가 있느냐?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인 제주도민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군관사 문제를 둘러싸고 볼 때 제주도민이 주권자냐? 아니거든요. 해군이 주권자예요. 제주도의 주권자는 해군입니다. 해군이 제주도민의 주권을 짓밟고서 어떤 그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시켰다. 저는 이런 사건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갈등 해소라든지 뭐 화합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는 헌법적인 차원에서 더군다나 주권재민이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어떻게 이 훼손된 도민의 자존심 또 훼손된 도민의 주권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정말 뭐 중앙정부라든지 해군이 아닌 제주도민이 주인이 되는 제주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돼서 저는 해법을 제시한다면은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사건의 기본적인 그 문제는 제주도가 힘이 없어서예요. 그러면 제주도가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키울 것이냐? 저는 원희룡 지사가 전에 했던 말에서 우리 답이 있다고 봐요. 원희룡 지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랬어요. 지금은 제주도의 모든 권력이 도지사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도지사 한 사람만 컨트롤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도지사에 집중된 권력을 제주도민들한테 나눠봅시다. 그러면 중앙정부도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어떤 기초지방자치단체, 어쩌면 읍면동, 풀뿌리자 차원에서의 어떤 그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도민들한테 풀뿌리 차원에서 권력이 내려가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제주도 안에 실현될 때 제주도가 힘이 생길 거고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줄여주십시오. 예.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요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희들 준비한 토론 시간이 다 되고 있어서 김승석 변호사께서 이번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 해법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해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문화 정서적 측면에서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요, 제가 사회해방위원회 위원장 맡으면서 계속 중앙정부의 사면복권을 주장해 왔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벌금 실형 선고받은 분들은 그렇다고 그래도 벌금 폭탄 받아서 노역장 유치를 당해야 될 지금 선량한 주민들이 지금 다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좀 벌금 받은 거 좀 사면시켜서 생업에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도 현재까지도 지금도 중앙정부가 지금 아무 소식을 안 주고 있어요. 이거 좀 앞으로 중앙정부가 진정 강정 주민들을 위로한다면은 사면복권 좀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갈등 해소의 첫 번째 단추고, 두 번째 진상조사도 한다 그랬는데요. 진상조사 하시고 백서를 만들어 갖고 강정 주민들이 평화운동했던 거에 대한 뭔가 기념비적인 사업, 예를 들어 평화공원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분들의 정신적인 위로를 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무슨 걸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어차피 지금 전통 문화와 이제 군사 문화가 이제 충돌이 돼서 같이 이제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화가 어울려질 수 있도록 이런 어울림 문화나 이런 복지 공간들이 만들어져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지역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끝으로 지역 발전 계획을 지금 도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은 크루즈항 같은 거를 이용을 통해서 생겨난 경제적 이익 같은 거는 마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확실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면은 갈등 해소에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완전한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승훈 의원님, 짧게 좀 해법 말씀해 주십시오. 여전히 이제 갈등 문제의 당사자가 이제 강정마을이고, 그리고 도당국이고, 그리고 이제 해군이라고 생각되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자 그리고 의회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좀 모여서 다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고요. 그 대화 채널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기룡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해군기지 갈등을 풀 해법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지금 당장 그 군 관사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관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군사 시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은 군사 시설의 확대됨의 문제. 아까 김석 변호사님께서 계속 얘기했지만 70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충되는 문제. 이게 군관사가 계속 마을 안으로 들어오고 마을 안으로 확대되는 문제에 대한 경계거든요. 지금 그 마을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면 앞으로도 군관사가 아닌 다른 시설이 계속 생겨났을 경우에 갈등은 계속 생겨날 거다. 그래서 지금 강정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얘기하는 것은 군관사 같은 경우에도 군관사를 왜 굳이 마을 안에 하느냐. 기지 내에 지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설사 기지 내에 좁아서 한다고 하면 군 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관사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러한 방안들을 내기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냥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시설이 계속 확대되는 문제, 그 어떤 해군기지 밖으로 나와서 계속 확대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점들 때문에 사실 지역 주민들도 되게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계속 이런 충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군관사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계속 그때마다 충돌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사실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 갈등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정 주민들이 아파하고 제주도가 갈라지고 하는 것인데, 갈등은 존재한다고 치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순기능적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순기능적으로 이 갈등을 순기능적으로 풀어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일방적이지 않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역기능적으로 간 이유는 해군의 일방적인 것 때문에 또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도가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역기능적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거의 원수에서 이제 대화도 안 하고 무조건 충돌만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본다고 하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대화의 장들도 만들고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이 갈등 안에서의 어떤 과정들, 진행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내기도 하고 도민들의 총의도 모아내고 어떤 절차적 방식에 의해서 계속 이걸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사실 어쩌면 이게 갈등을 순기능적으로 좀 하고, 그래야 어쩌면 제주도가 전반적으로는 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구조들에 대해서 일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도민들과 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갈등을 또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방식이 갈등을 키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주민들을 설득할 대안을 만들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해군과 국방부의 노력이 없다면 해군기지 갈등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